네, 외교부 장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네.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국민들이. 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가장 아마 네.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의 상태 또는 취업 준비 상태 또는 쉬고 있는 상태를 합하면 역대 최고 숫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끊임없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다시 국립외교원은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신민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걸 열었다가 나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신민경을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밌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이요? 네, 지난해 3월 29일. 원래는 4월 1일부터 근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월요일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근무합니다. 여기 월급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돼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죠. 뭐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봤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지원, 교육 운영 지원.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비단기를 깔아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란을 언제 뜨는가만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고 네. 지금 해당자가 신원조회 면접 시험까지 다 보고 면접까지 다 보고 최종 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르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 장관님, 네. 아까 한정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 관련된 문제가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 저도 청와대도 근무해봤고 공무원들 인사도 꽤 관여를 해봤고 네. 주관도 해봤는데요.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네, 보이는 간단히 거하고 좀 좀 다릅니다. 답을 좀 네. 주시죠. 네. 아니,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거는 국립연구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동경 가서 주일 대사를 만나는데 자기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지금 외교 전략본부에 그 취업하는 문제는 그 뭐 경력 기간이며 이런 거 산정하는데 조금 그 기준이 달라서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의원실에 가서 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그러니까 특정 분야, 네. 아까 정책 조사 분야죠. 한 명이 최종 면접까지 봤다가 취소가 됐고, 네, 그 똑같은 TO로 해서 분야가 국제협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새로 모집을 해서 그 특정 인사가 신모양이죠. 네. 신모양이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앞에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 구체적인 걸 제가 파악하고 담당.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요. 그 심지어는 어디 무슨 택배 회사 이런 데에 감사인가요? 뭐 그 보내는 것까지도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해가지고 네. 그죠?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사가 아니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저게 공무원이 이제 채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투명할 것으로 생각하기야 보통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련해서 엄청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할 것으로 네.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선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거 관여했다가는 뭐 큰일 난다는 거 다 알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장관님의 원론적인 그런 입장은 알겠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답변을 좀 주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좀 네. 와서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감 국가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게 참 그 한미 동맹 역사에서 저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외교 참사 같습니다.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그 지금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범정부가 주무부처 이름입니까? 다 관련이 돼 있죠. 외교 원래 이게 산업- 주무부처라는 게 있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잖아요. 네. 최상목 대행이 오늘 보니까 무슨 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이던데 그동안 최상목 대행 뭐 했습니까 도대체? 주무부처 하나 지정 안 하고? 저도 대행이 대통령실에 직접- 근무를 해봤지만은 이런 문제 생기면 보통 주무부처를 지정을 해주고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하는 게 범정부 대응의 출발 아닙니까? 벌써 대행 주재 회의를 장관 회의를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그럼 최상목 대행이 주무네요? 뭐 총괄해서 좀 감독하고 있다는. 그게 지금 관리하고 말이 있다는 됩니까? 그냥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죠. 관련된 부처가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이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저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특정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네.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유죠? 그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어떤 이유가 도대체 이 지정의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때는 그 시점까지 제가 파악한 바를 토대로 답변 드린 것이고요. 네. 지금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부 장관을 다 만나고 나서 그 보도 자료 내 결론은 뭡니까? 하여간 그 기술 연구소의 기술 보안과 관련된 문제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술 지형이 변화하면서 그 특정한 사건이 아닌데 네.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그게? 그럼 몇 가지 사례 그러니까 기술 보안 이유 때문에 특정한 사건은 아니고 그렇다면 한국은 협력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라고 하는 낙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그러면 몇 가지 사례 특정한 어떤 보안 사고나 사건이 없는데 기술 보안의 문제로 한국과 협력을 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뜻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미국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술과 보안에 협력을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뜻 아니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협력에 지장이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기술 보안 문제로 생긴 우려 사항이 있으니 그 문제를 해소하면은 된다. 그거를 위해서 적극 그게 협력하겠다. 특정 사건이 없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라는 자,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핵무장론과 연계되어 있는 핵 문제가 핵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3년도에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문에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 의문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전에 박정희 정부 이후로요. 네. 이런 문구가 정상회담에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형태의 문구는 아니지만 없지요. 아니지만 이게 또 비확산에 관한 그거는 어디든지 있는 이야기고요. NPT 체제를 네.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딱 넣어서 선언해야 될 만큼의 그건 NPT 준수에 대한 여부,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한미 정상회담에
문구로 포함된 적이 역대로 한 번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에 했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 그 협정에 NPT 준수 의무가 들어가 있고요.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만들 때 그러한 또 NPT 준수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안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